본 강의에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변수나 메소드 및 이벤트를 그룹화하여 사용자 지정 형식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이를 통해 런타임 시에 객체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객체에 대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 및 동작을 정의할 수가 있으며 객체들은 CLR에 의해 관리가 되며 더 이상 해당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없게 되면 CLR에서 값이지 수집 대상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C샵의 클래스를 통해 OOP의 세기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를 그룹하여 디자인하는 캡슐화와 기반 형식을 통해 파생된 형식을 정의하는 상속, 런타임 시에 다양한 모양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다형성이 OOP의 세 기능입니다. 캡슐화는 OOP의 첫 번째 기능으로 여러 형식의 멤버들을 하나의 클래스의 멤버로 정의하여 디자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캡슐화할 수 있는 멤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필드는 클래스의 범위에 선언된 변수를 얘기하며 상수는 컴파일 시에 값이 설정되는 필드 또는 속성입니다. 메서드는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하는 것으로 입력 매기 변수와 반환값을 포함합니다. 이벤트는 키보드 누름이나 특정 메소드 작업 완료와 같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른 객체에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델리게이트를 이용하여 정의되고 트리거됩니다. C샵에서는 연산자 오버로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버로드된 연산자 또한 클래스의 멤버로 간주합니다. 또한 배열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덱스를 사용하면 객체를 인덱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생성자와 소멸 시에 CLR에 의해 호출되는 메소드로 소멸자가 있는데 비관리 코드를 혼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특정 객체에서 해제해야 할 리소스 등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소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정 형식 내부에서만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사용이 된다면 해당 형식 내에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래스를 디자인함에 있어 각각의 멤버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설정을 하는 액세스 한정자에는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과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프라이빗, 같은 어셈블리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널, 해당 클래스와 파생된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프로텍티드, 그리고 인터널이나 프로텍티드에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하는 프로텍티드 인터널이 있습니다. 상속은 OOP의 두 번째 기능으로 다른 클래스에 정의된 것을 통해 새로운 형식을 확장 및 수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기반이 되는 클래스를 기본 클래스라 하며 확장 및 수정된 클래스를 파생 클래스라 얘기합니다. 앞서 형식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C샵의 모든 형식은 system.object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파생 클래스에서는 언제나 기본 클래스의 멤버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클래스에 버추얼로 메소드를 선언을 하면 파생 클래스에서는 오버라이드를 통해 재정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클래스에서 압수적으로 메소드를 선언하면 해당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추상 클래스가 되며 파생 클래스에서 이를 오버라이드를 통해 재정의를 하면 비로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구체화된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압수적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하면 해당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드로 클래스를 선언을 하면 해당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없게 봉인됩니다. OOP의 세 번째 기능인 다형성은 선언된 변수 형식과 참조된 객체의 형식이 다를 수 있고 변수를 통해 호출하는 메소드의 행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기본 클래스 형식의 변수로 관리를 함으로써 객체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특징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고 또한 기본 클래스의 버추얼 메소드에 대한 재정의 및 파생 클래스에서 뉴를 통해 기본 클래스의 멤버를 분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발 도구를 통해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을 about class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추가할 때는 솔루션 탐색기를 통해 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메뉴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로 Shift Alt C를 눌러도 돼요.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필드는 클래스 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상수는 클래스 내에 선언되어 있는 상수를 얘기를 합니다. const int min num here const int default num은 0. 속성은 사용하는 곳에서는 필드처럼 사용이 되지만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는 메소드로 만들어 줍니다. 속성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get과 set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멤버 필드 num에 대한 속성을 만드는 거니까 get에선 num을 그대로 반환하고요. set에서는 만약에 넘어온 값이 어베일 하다면 num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고요. 그렇지 않은 땐 디폴트 넘버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여기서 value가 뭐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컴파일러 내부적으로 set num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입력 매기 변수가 int value로 되어 있습니다. value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isValue라는 멤버 메소드를 만들어 봅시다. value가 유효하기 위해 가지고 min_nu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테고요. 그죠? 그리고 value는 maxNumber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 외에 캡슐화할 수 있는 멤버들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든 걸 간단하게 사용해 봅시다. 베이스 클래스 이시는 new 베이스 클래스 bc.num에 8을 대입해보고 그래서 right line bc의 넘버는 bc.num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클래스 상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파생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된 클래스를 만들 때는 기반 클래스를 무엇으로 할 건지 명시를 해야 되겠죠. 앞서 만들었던 베이스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생된 클래스는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베이스 클래스에서 파생된 것만 명시를 했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derived class dc는 new derived class dc.num에 9를 대입하고 console write line dc의 번호는 dc.num이다. 실행을 해보면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생된 클래스에선 단순히 베이스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기만 하고 아무런 정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게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게 정의할 거면 굳이 정의할 필요는 없겠죠. 베이스 클래스에 간단한 기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라이트라인 나의 언어는 입니다. 는 이와 같이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살짝 바꿔볼게요. dc view 밑에도 바꿀게요. dc view 그래서 실제 수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파생된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뷰와 다르게 동작하고 싶어요. 그럴 때 오버라이드 된 것 중에 이제 뷰를 바꾸도록 합시다. console writeline my number is none. 이제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베이스 개체의 뷰 메소드의 행위와 파생된 개체의 행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클래스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고 자세하게는 각각의 항목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